전완부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에서 만들어지는 관절의 각이 좁아지는 것을 저희가 플렉션,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것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리고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손바닥을 아래쪽을 향하도록 회전하는 것을 프로네이션, 엎침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손바닥을 다시 하늘을 향해서 뒤집는 것을 슈피네이션, 뒤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회내, 회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손목 관절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자, 대부분 회복 자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굽어지는 자세들이 플렉션 용어들이 많습니다. 자, 손목을 안으로 접는 동작을 플렉션, 그리고 반대로 젖히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 체간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세를 에비덕션, 그리고 몸 체간 쪽을 향해서 회전하는 동작을 어덕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엄지손가락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인데요. 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손가락의 방향의 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굽히는 동작을 플렉션, 그리고 펴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모으는 동작을 어덕션, 그리고 벌리는 동작을 에비덕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나머지 2번부터 5번 손가락은 지금 방향이 관상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시상면상에서 움직이지만, 자, 엄지손가락 같은 게 축의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용어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은 손가락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인데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죠. 자, 손가락을 시상면상에서 굽히는 동작을 플렉션, 그리고 펴는 동작을 익스텐션, 자, 벌리는 동작을 에비덕션, 그리고 모으는 동작을 어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용어는 맨디블, 하악골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자, 이 하악골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용어들은 주로 저작 행위를 한다거나 말을 할 때 사용되는 움직임들입니다. 자, 우선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은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턱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이 있는데요. 이 프로트랙션이라는 건 턱을 앞으로 하듯이 내미는 동작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리트랙션은 턱을 뒤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레터럴 디비에이션은 턱을 좌우로, 저희가 음식물을 씹거나 하게 되면 턱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으깨는 듯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걸 저희가 레터럴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제가 운동을 할 때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용어들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비스, 골반인데요. 골반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은 우선 시상면상에서 만들어지는 안테리어 틸트와 포스테리어 틸트, 그리고 관상면상에서 만들어지는 레터럴 틸트라는 움직임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라는 용어는 저희가 앞서 살펴봤고요. 틸트라는 용어는 기울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골반이 안테리어 틸트는 전방경사 또는 앞쪽 기울어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포스테리어 틸트, 후방경사 또는 뒤쪽 기울어짐 또는 기울어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중립 상태가 있지 않을까요? 중립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중립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 앞으로 이동했을 때 전방경사, 뒤로 이동했을 때 후방경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중립이 되는 기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골반을 봤을 때 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뼈가 있는데요. 자, 위쪽에 돌출되어 있는 이 뼈를 저희가 ASIS라고 부르고요. 안테리어 슈피리어 일리악 크리스트, 스파인, 안테리어 슈피리어 일리악 스파인 약자입니다. 이걸 줄여서 저희가 ASIS라고 부르고요. 상전 장골근이라는 뼈의 랜드마크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돌출되는 또 뼈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뼈를 저희가 퍼빅 심피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치골 결합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반을 형성하고 있는 뼈 중에 지금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뼈를 저희가 치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골과 치골이 만나는 이 부위를 치골 결합부라고 부릅니다. 자, 이곳을 퍼빅 심피시스라고 부르고요. 자, 이 ASIS와 퍼빅 심피시스를 잇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은
바닥과 수직이 되는 것이 중립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노멀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바닥과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뒤로 회전을 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포스테리어 틸트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ASIS와 퍼빅 심피시스를 연결하는 선을 긋게 되면 중심선으로부터 앞으로 넘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안테리어 틸트, 전방 경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관상면상에서 움직임인데요. 자, 레터럴 틸트. 레터럴 틸트의 기준은 지금 골반에 형성되는 이 장골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자, 장골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뼈 부위 중에 가장 높은 최상단의 선을 그었을 때, 있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이 수평 바닥과 수평이 되는 것이 뉴트럴, 중립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왼쪽이 올라가 있네요. 자, 이걸 저희가 레터럴 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관상면상에서 보이는 이 그림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걸까요? 자, 왼쪽,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 되고요. 자, 이쪽이 왼쪽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이 기울어진 걸까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걸까요? 자, 실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질문을 드리면 각각 다른 대답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기울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좀 더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공을 하나 얹어 놓고요. 굴려봅니다. 오른쪽으로 굴러가겠죠. 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표현으로 엘리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올라갔죠? 왼쪽이 올라갔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런 해부학 용어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부학적 움직임 용어들을 결국 이 해부학 용어는 표현해 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힙 조인트. 자, 저희가 고관절이라고 불리는 관절이고요. 힙 조인트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용어들은 어깨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용어와 동일합니다. 자, 그 이유는 말이죠. 자, 어깨와 고관절, 그 골반에 있는 이 관절의 구조는 보라인 소켓 조인트, 구상관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남성분들 또는 뭐 여성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어릴 때 아마 장난감 왕구들을 가지고 논 적이 있으실 건데요. 남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같은 왕구들을 뭐 조립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팔을 이렇게 꽂는 부위를 보시면 주먹처럼 이렇게 생긴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켓처럼 이렇게 물리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여성 선생님들, 뭐 바비 인형이라든가 이런 인형들을 가지고 놀면 관절이 어떻게 되죠? 아마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저희가 구상관절 또는 뭐 보렌 소켓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절의 모양이 공처럼 생겨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 관절입니다. 자, 어깨와 지금 골반에서 고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이 관절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이 관절이 동일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용어가 동일합니다. 자, 발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플렉션, 그리고 뒤로 젖히는 동작을 저희가 익스텐션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에비덕션, 그리고 모으는 것을 어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구상관절이기 때문에 또 회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무릎이 안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밖으로 회전하는 동작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무릎에서 만들어지는 용어입니다. 자, 무릎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은 간단합니다. 자,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플렉션, 그리고 무릎을 펴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무릎에서는 약간의 회전이 만들어지는데요. 무릎을 다 편 상태에서는 회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90도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저희가 손을 잡고 이렇게 좌우로 비틀어 보게 되면 무릎에서 약간의 회전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정상적인 움직임 상황에서 이런 회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약간의 회전이 나올 수 있구나,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목 관절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인데요. 자, 우선 시상면상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자, 발등을 위쪽으로 드는 동작을 저희가 돌시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뒤꿈치를 드는 동작이죠. 발바닥을 아래로 내려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저희가 플랜탈 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시상면상에서 봤을 때 한쪽이 플렉션이면 한쪽은 익스텐션이었는데 여기서는 둘 다 플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네요. 자, 한번 조금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종아리 뼈, 경골과 비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뼈로 이렇게 그리고요. 발목 뼈를 이렇게 그리자라면 발가락과 발등뼈 그리고 뒤에는 종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뼈들과는 다르게 뼈가 뒤쪽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각이 좁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뒤쪽에 있는 각이 좁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둘 다 뭐죠? 관절의 각이 좁아지는 동작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플렉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돌시 플렉션에서 돌시라는 단어는 어원 쪽으로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등 쪽에 각도가 좁아진다라고 해서 돌시 플렉션. 자, 그리고 플랜탈이라는 용어는 어원적으로 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바닥 쪽에 각이 좁아진다라고 해서 플랜탈 플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뭐 인벌전과 이벌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인벌전이라는 건 미디얼 방향, 자, 발목에 있어서 내측에 위치한 이 관절의 각이 좁아지는 것을 인벌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각이 좁아지는 것을 이벌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발가락에서 만들어지는 움직임, 발가락을 웅크리는 동작을 플렉션, 그리고 펴는 동작을 익스텐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들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들 손가락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죠?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발가락은 이게 가능할까요? 자, 엄지발가락 플렉션 익스텐션 가능할 겁니다. 나머지 2번부터 4번 발가락 혹시 선생님들 자, 따로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2번부터 5번 발가락을 이렇게 접거나 다시 이렇게 펼 수 있는 선생님 계신가요?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손가락을 플렉션, 익스텐션 시키는 근육들은 각각의 근육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발에 위치한 근육들은 2번부터 5번까지 플렉션을 시키는 근육들은 동일한 근육이에요. 하나의 근육이 발가락을 웅크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익스텐션 근육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근육에서 발가락을 익스텐션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처럼 이런 움직임들이 발가락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